화공에서 학교 다니고 있고. 그러면 몇 학년이에요? 지금 4학년. 대표님도 뭐 여기서 학교를 다니신 적이 있다고. 그럼요. 예, 80학번이니까 80학번. 40년 전에 신림동에서 아주겠어요? 일단은 사실 저는 기숙사를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, 기숙사가 정원이 모든 학생들을 받아줄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. 뭐 이렇게 자취를 구해서 하는 경우 학생이 많은데, 좀 들어갈 자리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네요. 1, 2학년 때는 네, 1, 2학년 때도 저는 못 들어갔거든요. 들어가고 싶은데. 그랬구나. 네.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여기서 사셨어요? 저는 일단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전에도 자취를 했었고, 갔다 와서도 지금 이렇게 자취해서 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여기를 구하게 됐어요? 일단은 뭐 자취를 할 수 있는 곳이 저쪽 낙성대 지역이랑 그 지하철역 있는 서울대 있고요. 그리고 이쪽이 있는데, 일단은 그 서울대 입구 쪽은 차가 너무 많아서 아침에 그렇지. 등교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냥 시간도 많이 걸리죠? 네,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예. 차가 많아가지고. 근데 여기 있으면은 학교 좀 편하게 등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고.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 서울대 입구 쪽은 보증금이 2천, 3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역세권은 비싸죠. 네, 그렇죠. 2, 그러니까 3천이면 학생들은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는 그래도 500에서 1000이면은 들어올 수 있는데, 사실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, 그럼요.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여기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여기가 계약 평형이 어느 정도 되나요? 계약 평면. 여기가 평수나 뭐 평방미터로는 어느 정도 돼요? 제가 그거는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.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. 뭐 대강 보자. 한 두 평 남짓. 그러니까는 한 6, 7평방미터 정도 되겠네요. 6, 7평방. 3.3 평방미터가 한 평이거든요. 여기 그러면은 저 보증금은 500에서 1000 정도라고 그랬어요. 네, 이 부분이.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월세는요? 월세는 일단 2방은 37이고, 30. 보통 40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, 관리비는 따로. 관리비는 뭐 그냥 그 전기나 가스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일단 3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. 그러면 저 월세하고 그런 전기 수도료까지 다 포함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되나요? 한 달에 일단 4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한 40. 그나마 다른 사람들, 학생들보다는 좀 적은 편이겠네요. 네, 여기는 아무래도 역세권이 아니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고 있는데, 뭐 역세권 쪽은 60, 70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여기서 학교 가기 교통은 어때요? 일단 교통은 그냥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등교 자체는 부담이 크게 없는데, 지금 뭐 시내로 나간다거나 할 때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. 지하철까지 가는데도 버스 타고 가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가는데 2, 30분 정도 걸리는.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? 다른 친구들도 네. 다 같은 환경에서 다들 학교 다니나요? 그렇죠. 일단 뭐 기숙사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, 기숙사를 못 들어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숙을 구해야 되는데, 그렇죠.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은 그나마 그냥 버스에 가까워서 상관이 없는데, 네, 그렇대요. 진짜. 저쪽 동네는 거의 산 언덕에 집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도 막 한참 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저 좀 언덕 위로 올라가서 있는 예. 집들은 좀 더 싸요, 여기보다는? 여기보다 좀 더 싸고요. 대신에 가격도 좀 낮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월세도 내야 되고, 네. 또 저 뭐 식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 필요할 텐데, 그 한 달에 어느 정도가 필요해요? 일단 월세가 일단 40 나가고, 밥값이랑 기존 생활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해요?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집에서 주시는 것도 조금 있고, 예. 그리고
학교에서 장학금 제도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생활비까지는 아니잖아요, 장학금이. 네, 그렇죠. 근데 그죠?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는 느낌의 장학금도 있어야지고. 그럼요. 네,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일단 그 학교 생활하면서 계속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그거를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은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. 친구들 중에서 그럼 또 저 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. 예, 그런 학생도 있죠. 그냥 예. 일단 뭐 집에서 지원이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등록금과 생활비를 동시에 마련해야 되니까 그 대출을 받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, 예. 아르바이트를 하는. 예,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 주말에 학원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충당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저 학생들 보면은 처음에는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다가 네. 그 생활비나 월세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니까 장학금까지 못 받고 더 힘들게 되는 학생들도 많이 네. 만났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학금이라는 게 등록금뿐만 아니라 월세하고 그리고 또 생활비까지 전체를 하나로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. 예, 그런 거. 그래야 좀 집중해서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사회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제도가 지금 없는 거죠.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거죠. 그런 것 같아요. 등록금 말고도 그냥 생활비라던가 그냥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까지 좀 지원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부담 덜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요. 네. 학생들 입장에서 네. 이게 주거 문제 뭐 해결 제일 좋은 거야 사실 기숙사가 충분히 네, 그렇죠. 있는 거지만 학교들도 보면 다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구할 수밖에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숙사, 그러니까 숙소를 기숙사 구하는데 이외에 학생들 주거 문제 해결할 때 예. 어떤 점들이 불편하고 어떤 점들이 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. 뭐 일단 이쪽 동네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역세권에서 집을 구하려면은 보증금이 1억 되는 곳도 있다고 했거든요. 그럼요, 말이 안 돼. 근데 그러면은 뭐 학생이 사실 그거를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예. 그 부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보증금? 네, 보증금, 월세 같은 경우는 뭐 장학금이라던가 알바를 해서 마련할 수 있는데, 큰 규모의 보증금은 도저히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서. 불가능하니까. 청년 임대주택은 혹시 고려해 봤어요? 그거는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. 청년 임대주택도 지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사실 같은데. 그것도 못 들어보고 해서 사실 뭐 지원을 해주는 제도 같은 게 여러 개 있을 것 같긴 한데. 그러니까 그걸 청년에게 홍보를 해야지 청년들이 그죠. 알잖아요.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려주는 방식이 있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네요. 현장에 있는 분이 모르시니까. 좀 몰랐습니다. 뭐 다른 쪽도 보니까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국가에서 지금 뭐 30만 호까지 공급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된 데를 보니까 보증금 몇 천만 원, 월세 뭐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, 거기다 관리비 따로. 그러니까 이게 청년 임대주택이 아닌 거예요. 청년들이 못 들어가요. 그런데 제대로 그 보증금에 대하여서도 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저 월세라든지 관리비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정도의 청년 임대주택이 있으면 그러면 훨씬 더 낫겠죠. 그러면 확실히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? 다른 저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뭐 다 비슷한 환경인가요? 어떤가요? 뭐 서울에 집 있는 학생들 말고 뭐 뭐 지방에서 올라오는 서울에 집이 없는 학생들은 학생들은 그러니까
어쩔 수 없이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기숙사 없는 경우는 진짜 뭐 과외 같은 거, 알바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예, 어떻게 마련해서 지내더라고요. 예. 기숙사 선발 기준이 뭐예요? 복합적으로 되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사실 저는 여기를 이미 잡고 살고 있어야지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소득분위, 성적, 예. 등록 학기수 뭐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밑에 식당들이 많고 저쪽 녹두거리라고 아시겠지만 있거든요. 그래서 그쪽에 나가서 그냥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사 먹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좀 식당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.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힘들죠. 지금 저 네. 코로나 때문에도 영업 시간도 제한되고 해서 자영업 하시는 식당 주인분들이 많이 문을 닫으세요. 예, 그래서 저도 많이 가던 데가 좀 닫아야지고 예, 아,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. 굉장히 난감하네요, 정말. 뭐 이런 오히려 방역이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. 오히려 그것보다는 덜 위험한 식당들을 문을 닫으라고 하니 그렇죠. 사실 사람이 가장 많은 쪽은 대중교통이라서 그럼요. 그러니까 저 엔지니어링 쪽이니까는 잘 아시겠지만은 네.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도 과학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뭐 어떤 저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네. 그 속에서 사람 길이 간격은 얼마고 환기 정도는 얼마고 그 정도만 정리해주고 거기에 맞추면 허용을 한다든지 과학적인 기준이 다 가능한 건데 아, 그런 거 없이 뭐 네. 저 만원 버스 놔두고 식당은 닫고 뭐 또 한쪽에 커피 파는 카페는 닫고 음식까지 같이 파는 카페는 열고 이런 식이니까 참 주먹구구식이에요. 말씀하신 대로 좀 주먹구구식인 것 같네요. 아이고.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좀 빈방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월세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 이제는 네. 방도 많이 비어 있구나. 네,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럼 학생들 휴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요? 휴학하는 학생. 예, 휴학하는 학생들이. 아니면 네. 뭐 이제는 원격 수업하니까 네, 그렇죠. 아예 저 고향에서 있는 학생들도 있나요? 네, 그런 사람 많습니다. 네. 지금은 수업이 뭐 지금도 거의 뭐 다 원격 수업이에요. 원격으로 진행되고요. 네.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고향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네. 또 방들도 비게 마련이겠네요. 네, 그럼 또 여기 저 집 주인분들도 어렵겠다. 집주인분들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렵고 네. 식당도 마찬가지고 네, 그렇죠. 완전히 악순환이네요. 네. 원격 수업하니까는 어때요? 그 전에 뭐 저 지금 신입생은 아니니까 네. 예전하고 비교가 될 텐데. 일단은 뭐 집에서 이게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수업 듣는 느낌도 안 나고 좀 게을러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네요. 네. 주로 그럼 여기서 해요? 여기서 할 때도 있고 그냥 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. 도서관에서 저 여기 그 이어폰 끼고 하면 네, 옆에 그렇죠. 네. 소리는 안 들리니까. 소리만 듣고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시구나. 가네요. 그러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원격 수업 듣는 학생들도 많나요? 네,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강의실은 완전히 닫았어요? 강의실이 비어 있으면 거기서 들을 수도 있을 텐데. 일단은 학교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, 강의실 열어주면은 그냥 인원 조절해서 들어가면 좀 편하게 듣지 그러면-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럼 강의실도 다 그냥 닫아버렸구나, 그렇죠? 네,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몇 군데를 열어둔 것 같긴 한데 거기 나름대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어야지고
학생들이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. 일단은 그 아침에 등교 시간에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. 그래서 뭐 차 한 번 타려고 줄을 뭐 3번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뭐 등교 시간에 뭐 배차 간격을 짧게 한다던가 해서 좀 교통을 그 시간만이라도 좀 줄여준다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쪽 구역을 선택한 이유가 역세권은 아침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도 막히고 학교 가기가 힘들어서 여기로 잡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편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찾아기가 힘들다면은 네. 그 버스 안에도 사람들이 너무 네, 많이 엄청 타서 코로나 방역은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. 네, 그렇죠. 항상 그 아침에 학교 나갈 때 보면 버스 꽉 차 있으니까 아유, 참. 잘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. 아무쪼록 그냥 대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직접 이렇게 와 보니까 예.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실감을 할 수가 있네요. 참.